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여러분, 혹시 11월부터 비행기 타실 계획 있으신가요? 있다면 오늘 영상은 단 한 글자도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면 공항 보안 규정이 또다시 대폭 바뀌거든요. 아, 또 바뀐다고? 귀찮아 죽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단순히 물건을 압수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벌금이 따라옵니다. 맞아요. 이제는 잘못 들고 가면 그냥 버리는 걸로 끝이 아니라 돈을 내야 해요. 그동안 우리가 공항 검색대에서 뭔가 잘못 들고 갔을 때 가방 뒤지고 안 되는 건 그 자리에서 버리면 끝이었죠. 비싼 크림이나 선물용 잼을 버리면서 마음이 쓰라려도 뭐 어쩌겠어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10월 31일 이후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단순한 압수가 아니라 벌금이 부과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렵게 긴 줄 서서 기다리고 겨우 검색대 앞까지 갔는데 가방 안에 그 작은 물건 하나 때문에 벌금을 내라니요. 게다가 그 금액이 수백, 심지어 천 단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행 시작도 안 했는데 기분이 완전히 곤두박질 치겠죠? 왜 이렇게 갑자기 엄격해졌을까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전 세계 공항들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항공편은 예전 수준으로 회복됐는데 보안 인력이나 검색 효율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했어요. 문제는 검색대를 가장 지연시키는 게 바로 승객들이 들고 오는 금지 품목들입니다. 검색 요원이 그 물건 하나 발견할 때마다 가방 열고 설명하고 처리하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줄줄이 지연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번 벌금 강화 제도예요. 말로는 좀 무섭게 들리지만 사실상 효율을 높이려는 조치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물건들이 문제일까요? 오늘 제가 딱 7가지 10월 31일 이후 절대 기내에 넣으면 안 되는 물건들을 정리해왔습니다. 이 중에는 우리가 예전엔 괜찮겠지 하고 넘어갔던 애매한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벌금 더 쓰들 수 있어요.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단순히 뭘 들고 가면 안 되는가뿐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가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혹시 출장이 잦거나 여행을 자주 하신다면 꼭 구독과 알림 설정해두세요. 제가 앞으로도 이런 여행 꿀팁, 피해야 할 함정, 돈 아끼는 법을 꾸준히 알려드릴 거니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벌금 함정, 바로 고체로 착각하기 쉬운 액체류입니다. 이제 첫 번째 함정인 고체로 보이지만 사실은 액체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액체는 100ml 규칙이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문제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공항 검색대의 정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물, 음료수만 액체가 아니에요. 잼, 꿀, 각종 소스, 땅콩버터, 크림처럼 모양이 고정되지 않고 눌렀을 때 흐르거나 퍼지는 것들은 모두 액체젤 페이스트 포함로 봅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직접 담아준 고추장이나 여행지에서 산 특제 잼, 선물용 견과류 크림까지 포장에 100낼 이상이라고 쓰여 있으면 예외 없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치약, 요거트, 푸딩, 심지어 아이들 이유식 한 통도 해당돼요. 이건 먹는 건데 하고 설명해도 검색 요원은 형태와 용량을 보고 판단합니다. 아마 그거 먹을 거라서라는 말로 벌금을 면해주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어요. 감정적으로도 이해돼요? 누구나 선물이나 먹을 거 챙기는 마음 아는데 그 작은 병 하나 때문에 여행이 망가지는 걸 보면 억울하죠. 해결법은 간단합니다. 의심 가는 건 기내로 안 들고 가는 것. 꼭 필요하면 100예 이하의 여행용으로 따로 샀거나 큰 병은 수화물로 넣으세요. 치약은 미리 여행용으로 갈아 담고 집에서 챙길 때 한 번만 더 확인하면 됩니다. 공항에서 아 깜빡했네 하고 버리는 것보다 훨씬 마음이 편해지고 무엇보다 돈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작은 습관 하나가 큰 스트레스를 막습니다. 두 번째 벌금 함정은 바로 충전 보조 배터리, 일명 충전 팟이에요. 이건 요즘 누구나 가지고 다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규칙을 절반만 알고 계세요. 보조 배터리는 기내에 들고 타야 한다 여기까진 맞습니다. 하지만 몇 개까지, 얼마나 큰 용량까지 가능하냐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 11월부터는 기준이 훨씬 더 명확하고 엄격해졌습니다. 핵심은 개수와 용량이에요. 하나, 사람당 최대 2개까지만 들고 탈 수 있습니다. 둘, 각 배터리의 용량은 100기가토르와트시를 넘으면 안 됩니다. 만약 100, 160W 아웃사이라면 미리 항공사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160Wh를 넘는 배터리는 아예 비행기 탑승 불가입니다. 이걸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엔 몰랐다고 하면 그냥 압수로 끝났지만 이제는 벌금이 나옵니다. 이유는 명확해요. 배터리는 화재 위험이 크기 때문이에요. 특히 요즘은 여행용 전자기기가 늘어나면서 카메라, 노트북, 블루투스 이어폰까지 모두 배터리를 쓰잖아요. 가방 안에 여러 개 넣어두면 검색 요원 입장에선 그게 폭발 위험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 바로 표시가 지워진 배터리입니다. 오래 써서 글씨가 다른 제품, 행사에서 받은 무상 사은품 같은 것들요. 용량이 명확히 안 보이면 그 즉시 불법 제품으로 간주돼요. 이 경우도 벌금입니다. 그래서 출발 전 꼭 점검하세요. 1. 사용할 2개만 선별해서 가져가기. 2. 배터리에 mAh의 10mAh와 와트시 표시가 선명한지 확인하기. 3. 오래된 건 미련 없이 교체하기. 실제로 지난달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한 여행객이 3개의 배터리를 들고 있다가 벌금과 압수를 동시에 당했다고 해요. 그분 말로는 한 개는 친구 거였는데라지만 규정상 한 명당 2개 초과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조금만 미리 점검하면 이런 일은 충분히 피할 수 있어요. 여행은 즐겁게 시작해야 하잖아요. 불필요한 벌금으로 기분 망치지 마세요. 3번째 벌금 함정. 이번엔 많은 흡연자분들이나 여행 선물 좋아하는 분들이 자주 걸리는 부분이에요. 바로 특정 종류의 라이터와 성냥입니다. 라이터는 원래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완전히 그렇진 않아요. 일부 일반 일회용 라이터나 안전성냥 1개비 정도는 허용돼요. 단, 그건 손에 들고 가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가방이나 수화물 안에 넣어두면 절대 안 돼요.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가방 안에 넣어버린다는 점이에요. 11월부터 새로 바뀐 규정에 따르면 라이터를 숨겨서 들고 가거나 수화물에 넣는 건 고해 은닉 화기물로 간주돼요. 이건 단순 위반이 아니라 항공보안 위협 행위로 분류돼서 벌금이 아주 큽니다. 예전처럼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방풍 라이터, 기념품형 라이터가 특히 문제입니다. 방풍 라이터는 불꽃이 파랗고 세게 직진하죠. 이런 건 내부의 인화성 가스 압력이 높아서 폭발 위험이 크기 때문에 무조건 금지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기념품용으로 열쇠고리형, 립스틱 모양, 장난감 모양 라이터들이 많죠. 이런 건 전부 위장 화기물로 간주돼요. 이거 그냥 장식이에요. 해도 소용없습니다. 검색 요원은 라이터 기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심지어 만년성냥이라고 불리는 금속 재질의 라이터도 마찬가지예요. 안에 기름을 넣는 구조라서 위험물로 분류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흡연자라면 그냥 가장 흔한 0원짜리 플라스틱 라이터 1개만 들고 가세요. 검색대 앞에서는 꼭 손에 들고 보여주기. 가방 안에 넣지 말고요. 흡연하지 않는 분이라도 열쇠고리나 선물용품 중 라이터 기능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일 안전한 건 아예 안 들고 가는 것 이에요. 대부분의 국제공항엔 보안구역 통과 후 흡연실이 있습니다. 그 안은 이미 점화장치가 마련돼 있어요. 괜히 작은 라이터 하나 때문에 벌금 수백 달러 물고 심하면 조사실까지 가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진짜 라이터 하나로 여행 시작부터 기분 망치는 건 너무 억울합니다. 가벼운 마음 빈손으로 통과하기. 이게 11월 이후에 가장 현명한 선택이에요. 이번엔 4번째 벌금 함정이에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걸립니다. 바로 전원이 켜지지 않는 전자기기 입니다. 이건 진짜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니, 노트북이 고장난 것도 아니고 그냥 배터리가 나간 건데? 이렇게 말하고 싶겠지만 11월부터는 그 이유가 통하지 않습니다. 규정이 바뀌어서 전원이 켜지지 않는 전자기기 이리아스 잠재적 위험물로 분류되거든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안요원이 엑스레이로 내부를 봐도 배터리와 회로만 보일 뿐 그게 정상 작동하는 기기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혹시 내부가 개조되어 폭발물로 바뀌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작동이 가능한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전엔 전원 안 켜지네요 하면 옆으로 데려가서 간단한 폭발물 검사 후 통과시키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전원이 켜지지 않는다. 벌금 대상 브레스 휴대 금지입니다. 검색대에서 그대로 압수되거나 벌금 고지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출장 가는 날,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들어있는 노트북이 전원이 안 켜져서 공항에서 막혔다면
정말 눈앞이 캄캄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전원 점검이 여행 준비의 필수 단계가 돼야 합니다. 여행 전날 밤 꼭 해야 할 3가지를 기억하세요. 1. 모든 전자기기를 100% 충전해두기 노트북, 태블릿, 카메라, 게임기까지요. 2. 충전기와 케이블은 절대 위탁 수화물로 보내지 않기. 기내에 꼭 챙겨야 합니다. 3. 보조 배터리로 응급 충전할 수 있게 준비하기. 앞서 말한 허용된 용량의 배터리를 챙기면 완벽해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비즈니스맨은 싱가포르 공항에서 노트북이 켜지지 않아 $300 벌금을 냈다고 해요. 배터리가 완전 방전돼서 부팅이 안 되었던 거죠. 결국 출장 자료도 못 보여주고 비행기도 놓쳤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준비 부족에 따른 금전 손해예요. 그러니까요. 전날 밤 한 번만 전원 확인해 보세요. 이게 켜질까 하는 불안함을 없애는 게 여행의 첫 단추를 잘 끼우는 일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큰 사고를 막습니다. 5번째 벌금 함정은 바로 분말형 물질, 즉 가루 형태의 물건입니다. 이건 그동안 많은 분들이 액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닌데 괜찮겠지 하고 그냥 들고 가던 품목이었죠. 하지만 11월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유가 있어요. 분말은 엑스레이 화면에서 액체와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검색 요원이 내부 성분을 확실히 구분하기 어렵죠. 게다가 위험물이나 불법 물질을 가루 형태로 위장한 사례가 늘면서 전 세계 공항들이 강력히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국, 호주, 유럽 일부 공항에서는 이미 분말 총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규정이 아시아 주요 공항들까지 확대되고 벌금 대상으로 바뀌었어요. 기준은 간단합니다. 손에 들고 타는 가방 안의 모든 분말류는 총 350ml 이하여야 합니다. 350ml면 어느 정도냐면요. 일반 캔 음료 1개 정도의 부피예요. 이를 넘으면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아무 말 없이 들고 가다가 검색에서 적발되면 그 자리에서 벌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에는 어떤 물건이 포함될까요? 단백질 보충제, 건강식 분말, 아기 분유, 한약가루나 향신료, 여성용 파우더, 베이비 파우더 등 특히 아기 분유의 경우엔 예외 조항이 있긴 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1. 실제 아기가 동반해야 하고 2. 검색대에서 이건 아기 분유입니다. 하고 직접 말해야 하며 3. 요원이 원할 경우 샘플을 열거나 확인시켜야 합니다. 만약 그냥 가방에 넣어두면 엑스레이에 잡혀서 신고 안 한 분말로 간주됩니다. 그럼 벌금 대상이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분말은 가능하면 전부 위탁 수화물로 보내세요. 단백질 가루, 약재, 향신료 등은 미리 지퍼백에 밀봉해서 넣으면 좋습니다. 꼭 기내에 들고 가야 하는 분말, 분유, 약은 미리 꺼내서 손에 들고 이건 아이용 분유예요처럼 명확히 설명하세요. 화장품은 소량이라면 괜찮아요. 단, 대량 구매한 경우 10개 세트는 분말 총량이 350ml를 초과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실제로 작년 말 인천공항에서도 어떤 분이 어머니께 드릴 한약가루 여러 봉지를 기내에 넣었다가 벌금과 지연을 동시에 겪었다고 합니다. 그냥 미리 수화물로 보냈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일이죠. 결론은 간단합니다. 가루는 넣지 말고 넣더라도 알리자. 이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6번째 벌금 함정은 생각보다 흔한 물건들입니다. 바로 휴대용 공구나 다용도 도구류. 예요. 이건 칼도 아니고 그냥 열쇠고리인데 이렇게 말하고 싶으시겠지만 11월부터는 그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규정상 날이 있거나 금속으로 된 공구류는 무조건 위험물로 분류돼요. 예전엔 단순히 압수로 끝났지만 이제는 벌금이 추가됩니다. 특히 테스트용이나 기념용으로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 스위스 아미나이프, 카드형 다기능 툴 작은 병따개, 미니 드라이버 이런 것들요. 이런 건 검색대에서 엑스레이에 걸리면 바로 벌금 대상입니다. 실제 사례도 많아요. 한 60대 남성분이 열쇠고리에 달린 미니 멀티툴 때문에 벌금을 냈다는 뉴스도 있었어요. 그분은 이건 칼날이 아니라 가위인데요. 라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날이 있는 도구로 분류돼 버렸죠. 또 한 가지 함정이 금속 손톱줄, 방어용 소품이에요. 날카로운 끝이 있거나 뾰족한 형태라면 크기에 상관없이 전부 금지입니다. 특히 호신용 스프레이, 전기 충격기, 스파이크 반지 같은 건 완전히 금지 품목이에요. 예전엔 이건 자기 방어용이잖아 하던 것도 이제는 공격용 무기로 취급됩니다. 이게 왜 벌금 대상이 되었냐면
요즘 공항 보안의 목표가 단순 위험 방지에서 속도 향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가방에 이런 물건 하나만 넣어도 검색대는 멈춰야 합니다. 요원이 가방 열고 확인하고 기록 남기고 교육하고 다시 검사하고 이 모든 게 뒤에 서 있는 수십 명의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이제는 작은 위반도 시간 낭비 유발로 간주돼서 벌금이 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1. 출발 하루 전 가방을 완전히 비우고 다시 채우세요. 모든 주머니, 지퍼 안쪽 칸까지요. 2. 열쇠고리, 기념품, 다용도 카드형 공구 등은 다 분리해 두세요. 3. 가능하면 손톱깎이조차 수화물로 보내는 게 안전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요즘 공항 검색대에는 이런 문구가 붙어 있어요. 작은 칼날 하나가 수백 명의 비행을 늦춥니다. 이 문구가 단순한 경고문이 아니라 진짜 현실이에요. 자잘한 도구 하나가 내 여행도 다른 사람의 일정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모르니 넣자가 아니라 혹시 모르니 빼자가 정답입니다. 여행 가방은 가벼울수록 안전합니다. 그게 이번 새 규정의 핵심이에요. 마지막 7번째 함정은 요즘 우리 일상에서 가장 흔한 물건들 바로 손소독제, 알코올류와 대용량 물티슈입니다. 팬데믹 이후로 항상 챙기는 습관이 되었는데 이게 공항에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핵심은 두 가지예요. 알코올 농도와 용량입니다. 먼저 알코올 농도가 높으면 가연성 물질이기 때문에 규정상 제한됩니다. 병에 적힌 알코올 함량이 70%를 넘으면 그 제품은 기내 반입도, 위탁 수화물도 모두 금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용량 문제 한 병에 100ml를 넘으면 액체 규정에 걸립니다. 손소독제가 200ml짜리라면 단순히 버리지 않고 벌금까지 물릴 수 있어요. 또한 대용량 물티슈의 경우 겉보기엔 고체처럼 보이지만 속에 스며든 액체 성분 때문에 액체류로 간주되거나 다량이면 분말처럼 과다 소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 팁을 드리면 여행용으로는 50ml 이하 소형병을 사용하거나 애초에 투명 지퍼백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사이즈에 넣어 규정에 맞게 소지하세요. 약국에서 50ml짜리 소독제를 따로 파는 곳도 많고 공항 면세점이나 보안 통과 후 상점에서 작은 용량을 다시 사는 방법도 안전합니다. 또 하나, 집에서 대형 500ml 통을 작은 여행용 병에 옮길 때는 꼭 라벨에 함량을 적어두세요. 만약 알코올 함량이 불분명하면 검색요원이 의심해서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여행 중 아기용 물티슈나 소독제를 가져야 한다면 공항 검색 전에 꺼내서 아기용 개인 사용이라고 직접 말씀드리고 요원의 지시에 따르세요. 사소해 보이는 한 병, 한 팩이 여행 전체의 기분을 망칠 수 있습니다. 작은 준비가 큰 손해를 막습니다. 이제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다면 새 규정의 핵심은 이미 파악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실전 생존 전략, 즉 실제로 공항 검색대를 빠르고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한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출발 하루 전. 최종 점검 루틴을 만드세요. 이건 단 10분이면 충분해요. 가방을 열고 이게 액체인가? 가루인가? 전원이 켜지나? 이렇게 세 가지 질문만 던져보세요. 스스로 답이 애매하다면 그냥 수화물로 보내는 게 정답입니다. 특히 50세 이상 시청자분들은 여행 전에 이것저것 챙기느라 정신없을 때가 많죠. 그래서 이 3단계 루틴을 메모지로 써서 캐리어 안쪽에 붙여두면 정말 편해요. 작은 종이 한 장이 수십만 원을 지켜줍니다. 둘째, 최소한의 손가방 원칙을 기억하세요. 요즘 비행기 탈 때 다들 보조가방 하나쯤 들고 타시는데요. 안에 꼭 필요한 것만 넣으세요. 여권, 지갑, 필수 약품, 전원이 켜지는 전자기기, 여행용 치약, 소형 세면 도구, 충전 케이블, 합법 배터리.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다 위탁 수화물로 보내면 스트레스가 확 줄어요. 셋째, 요원 친화적 태도가 최고의 보험입니다. 공항 검색요원도 하루에 수천 명을 상대하는 분들이에요. 가방을 열 때 이건 괜찮을까요? 하고 먼저 물어보면 대부분은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반대로 이거 왜 안 돼요? 하고 따지면 규정상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어요. 말 한마디에 여유가 벌금을 맞고 마음도 편하게 해줍니다. 넷째, 예상 시나리오 연습도 해보세요. 만약 현장에서 가방이 열리면 어떻게 할까? 만약 노트북이 안 켜지면 어떻게 대처할까? 미리 상상해보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의 본질을 기억하세요. 공항은 우리가 즐거운 여정을 시작하는 출발점이에요.
괜히 스트레스 받고 벌금 내면 그 여행의 설렘이 다 날아가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10분의 정리로 10시간의 행복을 지키자. 이게 진짜 11월 이후 새 규정의 핵심 정신입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건 단순한 규정 목록이 아니라 앞으로 비행할 때의 새로운 생존 지침서예요. 공항 보안 규정이 왜 이렇게 까다로워졌을까? 그 속엔 사실 우리의 안전과 효율을 지키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잘 모르고 실수한 승객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은 그 실수를 미리 막을 수 있는 한 발 빠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봅시다. 10월 31일 이후 기내 반입 금지 및 벌금 위험 7대 품목. 1. 고체로 착각하기 쉬운 액체류 잼, 꿀, 치약, 크림 등. 2. 수량 초과 또는 표시 불명확한 보조 배터리. 3. 방풍 라이터, 기념품형 라이터, 만년 성냥 등 위장 화기물. 4. 전원이 켜지지 않는 전자기기. 5. 350ml 초과 분말류, 단백질 가루, 향신료, 한약가루 등. 6. 다용도 공구, 미니칼 금속 손톱줄 등 날 있는 도구류. 7. 70% 이상 알코올 함유 손소독제 및 대형 물티슈. 이 7가지 중 단 하나라도 방심하면 그 자리에서 벌금과 시간 손실이 생깁니다. 하지만 반대로 조금만 준비하면 완벽히 피할 수 있는 함정이에요. 특히 50세 이상 시청자분들 중에는 예전엔 괜찮았는데 요즘 왜 이렇게 까다로워졌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세상이 바뀌고 안전 기준이 그만큼 세밀해졌기 때문이에요. 옛날처럼 감정으로 통하는 시대가 아니라 데이터로 관리되는 보안 체계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운에 맡기지 말고 준비로 안전을 확보하세요. 가방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한마디 해보세요. 이건 괜찮겠지? 대신 이건 확실히 안전한가? 이 작은 질문 하나가 공항에서의 긴 줄, 벌금,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모두 사라지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공항을 자주 오가는 입장에서 느낀 게 있어요. 공항은 결국 태도를 보는 곳이에요. 미리 준비한 사람은 가볍게 통과하고 대충 준비한 사람은 늘 멈춰 서 있죠. 그 차이는 단 10분입니다. 그 10분이 여러분의 여행을 결정짓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벌금 없이 통과하는 스마트한 짐 싸기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눌러두세요. 여러분의 여행이 늘 가볍고 즐겁고 안전하길 바랍니다.